자, 에코프로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10분. 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자, 우리 가족분들 또 주말에 이런 내용들을 또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 주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조차도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포드에서 신형 전기차 SV 트럭 양산을 연기한다. 국내리 배터리 업계도 여파가 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이 진짜 타이틀이 너무나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자극적이다. 과연 이 내용이 포드에서 나온 내용 기사를 보면은 이게 2차 전지의 어떤 악재처럼 느껴지게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정을 늦추는 연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늦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신기술 배터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포드가 늦추는 거예요. 왜? 2차 전지 전기차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신기술 배터리를 적용시키고 싶어서 포드가 어떤 기업입니까? 내연기관차의 정점에 찍었었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차면은 엔진을 제일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포드 입장에서 이 전기차도 욕심이 나잖아요. 신기술에 우리는 차별화된 어떤 배터리에 적용시키고 싶다. 그 이유 때문에 일정을 늦추는 건데 기사만 딱 보면 어때요? 국내 배터리 업계도 여파가 있다. 양산을 연기한다. 2차 전지가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보조금 폐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연타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어떤 생각할까요? 2차 전지 이제 끝났다. 와, 포드가 2차 전지 전기차를 포기하는구나. 연기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런 매스컴, 언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뭔가 세력들, 증권사들 뭔가 있겠죠. 이 주식판을 움직이고 있는 시장 조성자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다. 2차 전지를 더 빼고 싶어하는, 에코프로를 더 빼고 싶어하는 주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진짜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시그널이다. 진짜 강한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의 하락을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의도된 뉴스들과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주가를 올리기 전에. 더 낮은 가격에서 매집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의 심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포드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얼마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권 주자의 보조금 폐지 관련된 내용도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이거는 일종의 쇼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제가 지금 늦은 시간, 저녁 8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 밤늦은 시간에 제가 오늘 몸이 사실 좀 안 좋아요. 두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가족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 주주분들을 제가 영상을 안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 또 주말에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또 주말에도 다음 주를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또 안 좋은 기사들이 나왔을 때 이게 악재인지 아닌지를 분별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도사 김대표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를 지금 문자로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두 종목을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가족분들 원래는 에코프로 소통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LS 머티리얼즈나 다른 종목들도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전부 다 매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원래 우리 가족분들에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주를 제가 자주 드리지 않아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3월달부터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월달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4월달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7월달까지 4월에서 7월달까지 3에서 4개월 정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종목 딱 두 종목을 제가 뽑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찐또배기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에코프로를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찐또배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는 소통방에서 제가 작년에 드렸던 종목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자, 보시면 작년 10월 25일 날 한미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딱딱 드렸는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2023년 10월 25일, 그죠?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 드리고 나서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미반도체 200%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 50%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드렸어요. 작년 10월 25일이면 이제 5개월하고 10일이 지났네요. 6개월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기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맥점들을 딱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은 에코프로 보시기 전에 한미반도체 급등 한눈에 보더라도, 그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10월 25일 이때예요. 완전히 바닥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급등 나왔다. 2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10월 25일 이때 추천드리고 하락에 눌린 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주고, 제가 하락에 눌린 목자리에서 들어가라고 매매 전략에 써드렸죠. 그리고 급등 5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찐또배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소통방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뿐만 아니라 포스코 쪽이랑 2차전지 금양 쪽이랑 에코프로 머티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여기 입장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라든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APR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좀 딜레이가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장 요청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틀에서 한 5일 정도의 딜레이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주라도 빨리 보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후속주만 제가 문자로 당일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4월 1일 날 저한테 히든이라고 요청하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두 종목을 딱딱 알려드렸고요.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일날 바로 발송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드릴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자, 어떤 종목이냐,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실렸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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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세력들의 매집봉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는 이때는 못 들어가요. 왜? 이 인내의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이게 1개월이에요. 이게 1개월이요. 이거 기다릴 수 있나요? 1년이 걸렸다고, 1년이. 세력들의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의 힘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수급이 딱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저점을 들어올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추세가 형성이 됐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바닥권에서 매집이 끝나고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는 폭등이 나올 차례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 있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거 1년 전에, 2년 전에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1년 동안 하락이 나오고 1년 동안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매집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 박스권을 이제 뚫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왜 괜히 제2의 한미반도체로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엮여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 제가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제2의 HD 한국조선해양 종목이다. 이 종목은 5개월 동안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매집봉, 매집봉, 매집봉. 돈의 힘이 들어왔고 최근에 강력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를 바닥권 박스권을 뚫으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종목도 아직도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정책이 두 가지가 엮여 있어요. 자, 정책 수혜주 왜 봐야 되냐? 2020년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울 때 미국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출범했는데 그 전에 CS인드, 하나솔루션, 신성ENG, 두올 이런 종목들 어떻게 올라갔어요? CS인드 1000% 넘게 올라갔습니다.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10배. 하나솔루션 548%, 신성ENG 710%, 두올 343%.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미국 대선 때마다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대장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치주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치주가 아니에요. 미국 대선은 정치주가 아니라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저는 정치주 안 좋아해요. 정치주는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선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뽑을 때 정치주는 저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책주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정책주라서.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가족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런 찐또배기 종목으로 우리가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시면서 후속주를 먼저 문자로 받아보셔서 참여해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후속주도 먼저 받아보시고 소통방에 좀 딜레이가 걸리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5일 이내로 입장해서 또 꾸준하게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에도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 보실 건데 앞에서 잠깐 언급 드렸지만, 자, 이 내용 뭐였어요? 포드에서 신형 전기차 SUV 트럭 양산 연기하겠다 해가지고 기사에다가 2차전지 안 좋은 것처럼 딱 써놨죠?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거로 기관들이 팔아버리고 외국인들이 팔아버리고 개인들이 팔아버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은 이거 왜 양산을 2년 늦추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추가적인 시간을 통해, 추가적인 시간 무슨 얘기예요? 2년을 확보해서 3열 전기차 소비자 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포드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포드가 직접 새로운 배터리 기술 2차 전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성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차에 포드가 더 투자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고객에게 향상된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자, 포드는 과거에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연기관차의 황제 자리에 올랐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포드 관련된 자동차 영화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님 세대, 아버지님들 세대 때는 벤츠, 독삼사가 아니라 포드였어요. 포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포드가 이거였어요. 왔다 했어요. 그죠? 그만큼 포드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 테슬라가 2차전지 전기차에 앞서 있다면 우리는 차세대 새로운 배터리 기술 적용해서 향상된 내구성, 지금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업그레이드된 2차전지 전기차를 만들겠다. 업그레이드된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포드의 계획이에요. 애매모호하게 2025년에 급하게 전기차를 SUV를 만들어가지고 욕 먹느니, 포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느니 2년 동안 더 시간 투자해서 더 좋은 배터리,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때 출시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의 악재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전기차 악재예요? 포드가 전기차에 그만큼 더 투자하고 더 공을 들이겠다는 얘기인데, 포드도 이제 내연기관차의 그 황제 자리에 올랐었던 기업이지만 전기차에 그만큼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건데, 개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악재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제목을 갖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목만 보면은 완전 악재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사를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기할 것. 와, 진짜 이 트럼프는 예전에 대선 때도 그랬고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슈 메이커.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이 미국의 시민들, 미국의 국민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가이자 유능한 협상가예요. 협상가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트럼프는 예전에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대외적인 활동, 외교죠, 외교. 외교를 할 때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교를 하려고 만날 때 트럼프 타임이라는 게 있죠? 엄청 늦게 갑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대국이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고 이런 외교를 우리 중심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 있었죠. 고려 거란 전쟁. 재밌게 봤는데 저도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고려 거란 전쟁. 여기에 이제 강감찬 장군이 나오는데 이 강감찬 장군이 그 몽골이 아니죠.
어디죠? 거란. 그렇죠? 거란을 전멸시키면서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을 전멸시키면서 고려의 위상을 드높였죠. 자, 그리고 나서 100년인가 150년 동안 고려가 외교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았어요. 왜? 고려가 대거란 이렇게 큰 나라를 전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의 전 글로벌 국가에 소문이 나서 고려에 막 사신들이 와가지고 조공하고 선물 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향후 한 100년 동안 뭐예요? 외교를 이끌어갔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미국도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외교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3,000%로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것도 잘 건드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져가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전기차 보조금 폐기가 과연 트럼프의 진심일까요? 진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쇼. 얘가 왜 쇼를 했는지를 배경을 보셔야 돼요. 휘발유를 많이 쓰길 바래. 이런 멘트를 때렸다면 휘발유 많이 쓰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냐면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보조금 폐지를 얘기했던 곳이 미시간주예요. 미시간주. 자, 미시간주는 어떤 지역이죠? 그 다음 기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미시간은 내연기관차의 제조 역량이 몰려있는 주예요. 주. 미국은 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우리나라 뭐 서울특별시, 시, 도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미국은 주로 나눠져 있어요. 미시간주는 내연기관차의 제조 역량이 몰려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연기관차를 판매해서 이 미시간주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고 내연기관차에 어떤 제조 역량이 몰렸고 내연기관차에 전통이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차를 옹호하고 친환경을 옹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반감이 살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를 밀고 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미시간주는 옛날부터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갈등이 있고 지역 분쟁이 있듯이 또는 정치적인 어떤 지역이 있듯이 미국도 있어요. 민주당을 밀어주는 지역이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미시간주가 원하는 그런 멘트를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여기서 강력한 한 방이 모여 있어요. 내연기관차의 어떤 그런 중심에 있는 미시간주에다가 휘발유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빨아주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여기에 있는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갑자기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노린 거죠. 일종의 정치 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세요. 대선 표심 확보에 의한 정치적인 결정. 이게 누가 결정한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웃기네요. 재밌네요. 이래서 저는 미국 대선을 계속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을 계속 체크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또 트럼프 이 대권 주자를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정책들이 너무나 재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정책 수혜주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트럼프랑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저 연설을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는데 내연기관차 제조 역량이 몰린 주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데 전기차가 꼭 대안이 돼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연성을 부여하겠다. 전기차가 꼭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바이든 정권이 정권을 하는 동안 정책이 뭐였어요? 전기차에 완전 포커싱이 잡혀서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들을 밀어주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전기차가 꼭 대안은 아니다. 유연성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버릴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를 무조건 밀어줄 거고 친환경을 밀어줄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끊을까요? 폐지시킬까요? 절대 폐지시키지 않습니다. 얘네 왜 이래요? 쇼라는 거예요. 쇼. 그동안에 전기차를 밀어주던 바이든조차도
이런 정치적 결정을 바꾸고 전기차가 대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뭐예요? 쇼라는 거죠. 그죠? 둘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쇼에 시장은 반응을 한다. 진짜 전기차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전기차 보조금 지원해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내연기관차가 더 활발해지겠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폐지를 못하냐면은 자, 이 전기차 보조금이 나온 이유가 IRA 법안 때문에 나온 거죠. 이거 왜 나왔어요? 이 정책을 걸어서 미국이 전기차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미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정부 전에는 뭐였어요? 트럼프 정부였잖아요. 트럼프 정권 때는 이 IRA가 없었죠. 전기차 관련된 정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아무런 견제를 못 받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과 소재들이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이 다 먹었습니다. 광산이 90%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개발하지 않은 광산도 많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광산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의 광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 그럼 미국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국의 의존도를 뺏어와야죠. 그래서 IRA 법안을 내걸고 야, 세계 각국의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 그죠? 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업해라. 미국 땅에다 공장 차리고 사업해. 광산도 하려면 해. 광산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제 광산 캐고 있고. 그죠?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이게 미국의 IRA 정책이고 대신 전기차 기업들, 뭐 배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니까 지원해주니까 너네 중국산 다 빼버려. 90% 의존도를 25% 미만으로 낮춰. 그러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안 해줘.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걸고 조건을 건 거예요. 조건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을 폐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건데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믿고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믿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파나소닉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헬스테, SK온 세계 각국의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배터리 기업들 다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안 주겠다. 얘네가 사업을 할까요? 여기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전기차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내둘 거냐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된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이게 쇼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이어도 안 돼요. 이게 과연 통과가 될까요? 이 법안이? 트럼프의 어떤 의견들이 통과가 될까요? 여기 공산당 아닙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예요. 공산당이면은 독재 정권 하는 사람이 결정하면 그대로 말 따라야죠. 까라면 까야죠. 근데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통과되듯이 투표를 하듯이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국회에서. 그래서 정책들이 쉽게 통과되는 게 아니다. 공약이라는 거는 사실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쇼다. 나 좀 뽑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요새 아주 판을 칩니다. 판을 쳐요. 그죠? 어떻게든 간에 2차전지 더 떨궈 먹으려고 언론사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은 언론사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긴 호흡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에코프로가 7개월, 8개월 넘게 올라왔습니다. 옛날부터 보면은 거의 1년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금 7개월, 8개월 또 빠지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마라톤이라는 게 원래 힘듭니다. 그죠? 주식은 마라톤이에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이 좋은 종목들은 더 긴 호흡 안에서 봐야 돼요. 2차 전지에 저는 슈퍼사이클이 한 번 더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 시기가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실제로 대선이 끝나면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트럼프는 일종의 쇼였고 IRA,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을 비판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죠. 근데 이 정책이 전기차를 올가매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거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되면은 더 좋고요. 바이든이 되면은 더 힘을 받는 거예요. 전기차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거는 의도된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4월 25일부터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11월 달에 얘기했지만 11월 달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4월 25일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래 정지는 에코프로만 걸리지만 소프트센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얘도 액면 분할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액면 분할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주주총회 끝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걸렸고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액면 분할 이후에 대충 바닥 자리 잡아놓고 고점 자리까지 77% 급등이 나왔습니다. 77% 보이시죠? 액면 분할 이후에 77% 올라갔어요. 에코프로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에코프로의 어떤 차트가 이런 식의 과정이 있다 보시면 돼요.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제로 주주총회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이런 식의 모습들. 그리고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그 시기에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열강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다 해석해드렸고 제가 열심히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최근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밤늦게 몸이 안 좋은데도 영상을 찍으면서 찍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냐?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가족분들이 많다라는 거. 이거를 믿고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상을 찍으면 또 2,000명, 3,000명의 가족분들이 내 영상, 2,000명, 3,000명의 주주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댓글이 안 달리면은 진짜 도움을 받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댓글이 도움을 받고 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댓글들 보면 제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도 또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그죠? 힘이 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통방에서 좀 더 디테일한 대응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주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후속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후속주 2종목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까지 확인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 후속주는 제가 문자로 바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이틀에서 한 5일 정도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주 먼저 보내드리고 이틀에서 5일 안으로 제가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